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신입학 전형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개의 동영상에서 이제 첫 번째 시립대 동영상은 전체 2025학년도 주요 사항 그리고 변경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수시 전형 관련된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시립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안에는 내용이 이렇게 좀 장황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서 간단간단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주어진 자료에 충실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에서는 정시 모집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또 정시 전형에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측면들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보시면, 자, 우선, 자, 일단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이고, 자, 일단 뭐 지원 자격은 크게 제한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문 자연 계열 모두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100%로 반영을 한다. 요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스포츠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계별 전형을 해서 1단계는 4배수를 뽑아서 수능 100%,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능과 그다음에 교과 성적 20, 실기 30%를 합산해서 뭐 요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선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뭐 참고 삼아서 한번 그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만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637명인데 사실 이제 이 모집 인원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전년도는 712명이었거든요. 712명. 그러니까 712명에서 637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모집 인원 자체의 감소 비율은 생각보다 좀 큰 편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좀 증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전체 모집 인원에서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를 하고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를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인원이 이제 좀 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그 정시 모집 같은 경우 시립대는 정시 가군과 그다음에 정시 나군에서 이제 모집을 한다. 요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별로 뭐 음악이든 디자인이든 환경조각학과든 학과별로 이제 실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기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지원 학생들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 과목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는 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모집 인원 86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자, 이제 농어촌 학생인데, 그니까 뭐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별도로도 선발을 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정시로 이제 좀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정시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어떤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되는지 요거는 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전형 방법은 수능 위주 전형, 수능 100%로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뭐 평가를 한다.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지금 34명을 지금 모집을 한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전형 방법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수능 100%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뭐 25명, 33명,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역시 뭐 10명,
모집 방법은 뭐 동일하고요. 이건 지원 자격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이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시에서 이제 모집하는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이 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외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모집 인원을 다 합산을 하면 아마 102명이 될 텐데, 요 모집 규모는 전년도하고 지금 동일한 모집 규모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제 지원 그 모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수능 위주로 가기 때문에 뭐 복잡할 필요는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비율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영 비율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또와 동일하다. 반영 비율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1, 2, 3,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1, 2, 3, 그다음에 뭐 이제 예체능 이제 이런 계열로 나와 있는데, 여기 1, 2, 3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학과들인지는 이 밑에 학과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한번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그 학과가 어떤 계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열별로 일단 이제 좀 반영 비중이 좀 다른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 1 같은 경우에 국수 영탐 반영 비중이 뭐 35, 30, 15, 20. 반면에 2 같은 경우는 40%.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중이 더 높고 탐구 반영 비중이 좀 낮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수학 반영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상경 계열일 확률이 이제 되게 높다는 얘기인데, 뭐 실제로 인문 계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2를 보면 경제, 세무, 경영, 자유전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상경 계열일 확률, 상경 계열인 경우가 이제 다수였네요. 그죠? 그다음에 인문 계열 3 같은 경우는 영어 반영 비중이 이제 조금 더 높았으니까 아마도 이제 어문 계열 쪽 인문학부 정도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좀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변화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일단 수능 반영 방법에서, 이건 반영 방법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 수능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지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건 전년도하고도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1, 2 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은 무조건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수학에는 여전히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응시 과목의 제한은 남아있다. 그리고 자, 지금 탐구 영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탐구 영역은 지금 과학 탐구만 지정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죠. 여기가 이제 자연 계열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2025학년도에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탐구는 사회를 선택해도 좋고 과학을 선택해도 좋고, 인문, 자연, 계열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과목은 해제한 건 맞지만, 여기에 이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산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 정시 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표준 점수를 액면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2025학년도의 연도와 2024학년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점수가 이제 뭐가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9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점수가 전년도에는 다 빵점이었거든요. 점수를 아예 부여하지 않았는데 2025학년도에 혹여나 서울시립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 9등급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빵점 처리가 아니라
그래도 환산 점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점을 조금 참고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좀 변화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탐구입니다. 탐구. 그래서 일단 인문이든 자연계열이든 100분위를 활용한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단순히 그 변환 표준 점수 활용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산점을 적용하냐?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3%의 가산점을 주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과탐 두 과목을 선택했을 때 7%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계열에 상관없이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가 인문계열을 지원할 때는 3%의 가산점을 주고,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가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는 해당 변환 표준 점수의 7%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변수를 고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은 그냥 과탐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그냥 사탐 선택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학생들, 수험생들마다 그 영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이 나오는 점수대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산점들이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계열, 이 특성화고교 졸업자가 인문계열 지원할 시에는 사탐이나 또는 직탐을 선택했을 때 3% 가산점, 자연계열 지원할 때 가탐이나 직탐 두 과목 선택했을 때 7%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뭐 직탐 선택하면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든지 간에 가산점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평가 영역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그냥 동일하게 다 만점 처리하고요. 그 밑에 등급 5등급부터는 이제 2점씩 감점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 삼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능 반영 비중과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서울시립대는 아직까지는 수학 같은 경우에 지정 과목이 남아있구나를 조금 보셨죠. 그러니까 탐구는 이제 비록 조금 자유로워졌을지는 몰라도, 자, 그래서 어쨌든 계열별로 수능 반영 영역 및 지정 과목이 실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2026학년도 되면 시립대도 지정 과목을 폐지할지 어떨지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나오는 입시 계획안을 살펴보면서 이제 살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2025학년도까지는 그래도 남아있다.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유형 1부터 3까지 상관없이 뭐 국어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수학도 자유롭게, 그 다음에 탐구도 자유롭게,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계열 1유형과 2유형은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안 된다. 미적이나 기하 중 택1을 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탐구는 자유롭게 선택하셔라. 하지만 과탐을 선택했을 때 변환 표준 점수의 7%의 가산점 주겠다는 점 앞서 확인하셨죠. 자, 자연계열 3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지정 과목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데, 다만 과탐 선택 시에는 또 7%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이 부분도 역시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어하고 그 다음에 탐구 중에서 이제 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뭐 수학이 반영되는 학과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만 한번 조금 명확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 예체능 계열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은 뭐 반영 방법에 반영 교과는 전학년 국어, 영어, 교과만 반영을 한다. 그래서 석자 등급 반영한다고 하니까 뭐 참고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 비교 내신 대상자 반영 방법은 수능 등급 평균에 따라서 점수, 내신 환산 점수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박스 칸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기타 내용으로 이제 뭐 교과 외의 영역에서 뭐 추가 서류, 이제 뭐 그 학내 이제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뭘 얘기하는 것 같냐면 뭐 올해 이제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이지만 아마도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같은 부분들을 얘기하겠죠. 폭력 조치 사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 등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절대로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예 이런 일 자체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정시 전형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서울시립대 신입학 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 및 변경 내용 그리고 수시 전형 그리고 마지막 정시 전형까지 3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립대 입학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올해 시립대 지원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시립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